국회의장께서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노동관계법은 절대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또 우리 야당을 상대로 공언을 해놓고 대통령의 압력 전화를 받아가지고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날치기 통과를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노조 관련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의장에 전화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국기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 행위입니다. 또 거대 여당에 의한 날치기 폭력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회의장마저 아우 역할을, 대통령 아우 역할을 자임하면서 국회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에 의한 국회 운영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권능을 상실하고 완전히 대통령의 종속물로 전락을 시켰다 하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호 국회의장은 국회 62년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오명을 얻는 국회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님과 국회의장의 대통령의 형님과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아우 역할을 하면서 만사 형통, 만사 동통하는 나라가 과연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압력에 의한 국회의장의 불법 직권상정에 의해서 처리된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은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종속물로 국회를 전락시킨 김명호 국회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 자격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져온 분이고 명예실종을 가져온 분이기 때문에 의장직에서 사퇴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한번 민주당은 김명호 국회의장에 대한 사회권 배제를 그야말로 확실하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관련 수사 과정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피의사실 공포 행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 브리핑 내용이 피의사실 공포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피의사실 공포는 해당이 되지만 법리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최안전 결정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브리핑하는 것이 모두 국민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하는 것이고 국민이 다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라 한다면 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헌법상에 규정이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19 감싸기 검찰 수사는 도저히 승복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 항고 또 보검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게 되면 재항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도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찬 총리와 이명박 정권의 행복도시 백지화 계획안이 11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 안이 오늘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행복도시 백지화 계획안은 행복도시의 땅 퍼주기 특혜와 기업 손목 비틀기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값을 싸게 퍼주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투자와 이전을 결정해야 될 기업의 손목을 비틀어서 행복도시 백지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원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이자 경제학 박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이 기업과 시장의 투자와 이전의 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게 그분의 소신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또한 정경련 회장단에게 요구합니다. 왜 당신들은 이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기업들의 투자와 이전이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또한 저는 기업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동원되지 말라. 국민적 쟁점이 붙어있고 법과 국민과의 약속을 땅바닥에 짓밟고 있는 이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왜 기업이 둘러리를 서는가? 결과적으로 기업이 그 둘러리를 서는 데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은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사면 복권도 받고 평당 220만 원에 이르는 행복도시의 분양가를 40만 원에 주면 평당 180만 원씩 남는 거 아닙니까? 일석이조 어부지리의 이 기업 양심을 가지고는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없다. 저는 삼성기업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1997년 노태우 사면으로 1차 사면되었던 이건희 회장, 이제 2007년 이명박 정부에서 단독 사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시장의 질서와 정치와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위축된다면, 또한 기업과 정치 권력이 이런 식으로 반시장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면 시장은 시장대로 망하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후퇴할 것입니다.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정부는 땅 퍼주기 특혜와 기업 손목 비틀기라는 21세기판 정경유착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라고 언론이 표현합니다만 수정안 아닙니다. 행복도시 백지화와 계획안입니다. 수정안이라고 여론조사하면 좋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약속 깬 거 잘못이냐고 물으면 이명박 대통령 잘못이라는 지지율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말장난 여론조사를 가지고 세종시 수정안이 지지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김유석 원장님이 준비하셔서 정세균 대표가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뉴민주당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상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내용도 얼굴을 깨끗이 세수를 해야 메이크업이 받죠. 얼굴 세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뉴민주당의 핵심의 기본 출발은 규율과 원칙이 바로 서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과 반당 행위는 용서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 해당되는 충분한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과 규칙이 서 있지 않는데 뉴민주당 플랜이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절 성공한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웠습니다. 힘이 있건 중진이든 추선이든 정치 신인이든 공당의 원칙과 규율에 어긋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당원이라 한다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이 규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뉴민주당이라는 좋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이 해당과 원칙을 어긴 무기율한 행동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와 규율을 잡을 때라야만 저는 새로운 민주당이 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